이어서 민주시민교육조례, 마을교육 공동체 조례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조례와 관련하여 한국교회언론의 신영철 전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0년도에 울산시의회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 때문에 참석을 했다가 이 토론 논의가 진행되고 그 이후에 시의회가 민주당 쪽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걸 보고 제가 이거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며칠 뒤에 대학원을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논문을 쓰고 그러고 그거 뭐 학교에서 우수 논문상도 받았는데 시간이 작기 때문에 많은 내용은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스킵을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로 보수 우파 진영에서 민주시민교육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렇지는 않다. 이 잘하는 게 중요하지 이 교육 자체는 필요하다. 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시작될 때부터 대중들이 국민들이 이 정치적 권리를 갖는 주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치적 주권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유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수 우파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하는 것도 다 정치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뿌리를 보려면은 독일하고 일본의 교육 시스템을 민주적으로 바꾸려고 미국에서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된 거예요. 미국식 그 민주주의 교육을 시키자 해가지고 학교에서 그 민주적 가치를 가르치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로 전향시키기 위해서 저기 보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운영과 관련한 공동관리를 통해 학교 생활의 민주화를 도모하자. 이거 경상남도 학생자치조례 있죠.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헌법교육조례니 뭐니 다 쪼개놨는데 그냥 다 저 정치교육조례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시민교육조례 안에 뭐 헌법적 가치를 교육한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과목으로 있으면 되는 거지 별도 조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예산 갖다 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생각이 짧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막 그렇게 이제 부풀려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교육하는 과목이 사회 과목이었고 우리나라도 사회 과목에서 이승만 정부 때부터 계속 교육을 시켜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의 뭐 생활과 도덕 해가지고 민주적 가치에 대한 교육도 하고 민주정치와 선거 해가지고 저렇게 교육을 시켜서 해방된 이후에 우리나라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교육을 통해서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부통령이 저 때에는 이 대통령하고 부통령이 각자 선거였죠. 부통령이 자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는 이승만 대통령 나이도 많은데 6.5가 되면은 대통령을 승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저 4.19라고 하는 게 이승만 정부의 민주시민 교육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4.19 키드가 4.19 저 세대가 이승만 키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우파에서 민주시민 교육 불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4.19 저 앞장섰던 분들이 그 이승만 그 대통령 묘소에 가가지고 뭐 저 했다 그 기사도 나오던데 그런 좀 올바른 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교육 자체가 필요 없다. 이렇게 가면은 그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다음 세대들한테 인식을 시켜줄 겁니까? 그게 정치교육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이승만 박정희 때의 저 민주주의 교육이 굉장히 공헌을 했다라는 저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학교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자, 초중등교육법 23조에 보면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을 정하고 교육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질문 1, 시도의원 교육감한테 학교 교육과정을 정할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었는가? 경남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제정될 때 기준으로 보면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중앙정부의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의 교육과정을 신설할 권한이 여기 도의원들한테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교육과정 밖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저 조례를 도의회가 제정하는 것은 적법한 것인가? 의원님들이 답변을 해보십시오. 저 지금 경남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교재를 교과서하고 비교해 보세요. 내용이 틀립니다. 그럼 교육과정 밖의 내용을 교육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법에 의하면.
그래서 저런 교육을 외부 강사를 들여다가 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그 교사들은 그 내용을 모른다고.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법률 위반이 되는 거죠. 공교육 시스템을 형이화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외부 강사들 위주로 교육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조례들은 이 초중등교육법 23조에 비추어 보아서 도의원 그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자체 민주시민 교육은 저 교육 사무가 있죠. 지방자치법 13조에. 그럼 교육에 관한 사무는 저기 지금 파란색으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저기에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있나요? 마을공동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있나요? 없으면은 지자체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치국가 아닙니까? 민주시민 교육하자는 게 뭐예요? 민주적 기본 질서를 가르치자는 거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법치 아니에요. 근데 법치를 위반하면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겠다? 이거 논리죠. 예, 그런데 이 평생교육법에 지금 여기 경남에도 평생교육 기본조례가 있죠. 거기에 시민참여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치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이 정치교육이기 때문에 굳이 하겠다고 하면은 이 평생교육 기본조례 안에 여기 평생교육 그 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남에. 거기에서 과목을 하나 편성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면 돼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법안은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제정도 안 됐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뭔가를 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거 이거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의 취지에 맞춘다고 하면은 이런 법률에 어긋나는 것은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합의가 되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이 사안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당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안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에 대해서 정당 간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비정상이냐?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헌법이 다당제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다양한 의견을 보장한다는 거고 그래서 헌법에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다른 의견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다는 겁니다. 자기네들 정당이나 파당이나 개인의 편견이죠. 그거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법률을 만들어서 강요하겠다. 그게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교육은 다 이 교육의 중립성에 저촉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럴 때에 나오는 게 이제 보이텔스바의 합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진보 진영에서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조희영 교육감도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저거를 우리나라 진보 진영은 교사가 정치 교육을 해도 된다라는 측면으로 좀 오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 나온 겁니다. 저게 독일에서도 70년대에 우리나라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 정치 교육 문제 가지고 난리가 나서 학부모 단체가 나오고 그리고 토론회에서 뭐 서로 몽둥이 들고 그냥 때려 부술 정도의 분위기였고 험악했다 이거죠. 보수 정당에서 그러한 교육 방침이 동독을 위한 거다. 사회주의적 교화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아주 심각한 정치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도 그 위원회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정치교육 이 교수들도 그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게 됐죠. 저때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그 사회주의적 교육 이론이 비판 이론의 해방 교육인데 개인의 성숙으로서 그 얽매이지 않자 이런 해방이 아니라 그 사회 제도 권력 관계로부터의 해체 이게 민주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학생, 노동자, 견습생 뭐 이렇게 소수자 약자 편에 쓰도록 학생들을 교육해야 된다. 이게 사회주의자들의 교육 목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거는 76년도에 야 저렇게 학생들을 어떤 이용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저러한 정치교육, 사회교육학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주정치교육원장이었던 저 슈나이더라고 하는 분이 저런 얘기를 했죠. 교육의 최소 합의를 사회 전체의 기본적 가치가 아니라 소수 집단이나 특정한 인식론, 뭐 정치 철학 이런 데에 결부시킨다면 정치교육은 사회교육은 존재의 토대를 잃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수자 약자를 위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50년 전에 독일의 논쟁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발전이 안 된 거예요. 독일은 10년 만에 끝났어요. 논의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50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 교재를 보면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된다, 혐오표현규제법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그게 다 반민주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 심지어 독일의 저때 자파학자는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서 처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른 존재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논의되는 수준이 독일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낮다. 그래서 교육의 3원칙에 나온 게 주입교육 금지, 바람직한 의견이라는 명분으로 특정한 견해를 강제하거나 아니면 독립적인 판단을 못하도록 하는 거, 그게 세뇌 교육과의 정확한 경계선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주입교육 금지라고 하는 거를 국영수에 쓰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정치교육, 사회교육 이런 데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은 교실 수업에서도 그렇게 논쟁, 이런 논쟁 저런 논쟁이 있다라고 다 교육을 시켜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 동성애 반대 이거 나쁜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승만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만 교육이 되잖아요. 그게 저 논쟁성 수업 원칙, 그러니까 중립적 교육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들은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해, 내가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가에 따라서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그 운영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이게 정치교육의 3원칙입니다. 근데 경남에 민주시민교육 되고 있는 거 한번 의원님들 검토해 보세요.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반민주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게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제교육 금지가 뭐냐? 감정화. 그 인권교육할 때 그 인권 감수성 교육이라고 하죠. 합리적으로 납득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감정 건드리는 거. 그게 강제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의 왜곡이나 축소. 뭐 이승만, 박정희 공언이 있지만은 그거 다 깎아내려버리죠. 그게 사실의 왜곡과 축소, 강제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민주시민교육 강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민주시민교육에서 금지하는 원칙을 그대로 지금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수정당에서, 독일의 보수정당이 저렇게 투쟁을 했듯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례 이 내용은 뭐 저런 내용들이 있는데 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릴 수 있는 겁니다. 헌법의 내용에 대해 해석에 대해서 다 이제 틀리죠. 그래서 이 중립성 교육은 논란이 되는 거 다 빼버리든가 아니면은 논쟁이 되게끔 다 가르쳐 주든가, 이게 바로 중립성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 교육 계획과 교육 내용을 자문위원회가 결정하고 하도록 하는데 그 위원을 교육감이 위촉을 하죠. 그러면 그 자문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이 왜 없겠냐 이거예요. 독일 주정치 그 위원회 연방정치교육원이나 주정치교육원은 정당들이 의석 비례수로 약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균형을 위해서 의원들이 직접 관여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은 현행 교과서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교사들은 이미 교수 능력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위탁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청 교육을. 그리고 이 지자체 교육에서 지자체에서 민주시민교육 한다고 하면은 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2조의 시민참여 교육으로 해라. 이거는 오히려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수정당이 주도해가지고 한번 좌우가 동의할 만한 그러한 그 민주시민교육 규제를 만든다. 이러면은 저는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진보 진영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을 반대할 리가 없겠죠. 긍정적으로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 평생교육진흥조례에 그 평생교육협의회하고 이제 중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평생교육법은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준도 정하고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조례에는 수준 관리가 안 되죠. 그 사람이 과연 교육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이냐, 그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교육 내용이 첨예한 갈등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교육을 보면 자기네들 관점의 교육을 시키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것은 이 논쟁성 이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교재 내용 구성 자체를 그 저자들부터 그 내용 구성부터 주제 선정부터 이거를 다 오랜 토론을 거치면서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건 넘어가. 그 결론 해가지고
요거 그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은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면은 교육과정 외의 내용을 신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대전시도 폐지를 했죠. 그리고 이번 교육과정 외의 내용을 신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굳이 민간에 위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자체별로 다른 정치교육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통합성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정치의식 국가 간에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자체가 민주시민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평생교육진흥조례에 근거해가지고 해라. 그리고 교육의 중립적 원칙이 보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예를 들어 지금 교과서가 나오더라도 좌우가 모두 반대하고 비판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부교재를 하나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야 교과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어 소개해 주는 거 그런 측면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 실행 주체와 교육 실시 단체의 중립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민간에 그 위탁하는 교육 단체도 내부에 초당파적인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교환이라든가 그리고 보이텔스바우 합의 내용을 따르는 교육을 하냐 이거를 다 그 검토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예산 지원 대상에서 다 제외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조례 운영되는 거는 저는 중립성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산을 이용해 조례를 이용해 자기네들의 정치 인형 교육하는 걸로 전락해서 당연히 반대 진영에서는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중립성 위반 교육에 대한 신고 기간을 경남에서도 신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청주에 갔더니 선생님들이 너무 정치 주의 교육을 해가지고 자퇴를 했더라고요. 작년에 검정고시 봤습니다, 애가. 학생들이 정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서울에서도 뭐 인원고등학교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그러한 정치 편향적 교육을 하면은 신고를 해라 해서 이거를 도의회, 도청, 교육청 다 관여를 하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저런 게 들어오면은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러한 정치 사상을 주입하는 것이 사상의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과의 관계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평생교육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발표를 해주신 신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큰 박수 한번 주세요.